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크고 작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주변에서 항상 좋은 에너지를 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도 소외되거나 심지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차이는 단순히 성격이나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자리에 갔는데 누군가의 말투와 행동이 너무 거슬려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던 적.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저 짧은 몇 마디만으로도 참 따뜻한 사람이다. 함께 있고 싶다라는 느낌을 줬던 적. 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모임에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비판적인 태도로 그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라며 상대의 말을 잘라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반대로 같은 자리에서 오, 그런 생각도 있구나.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똑같이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그 태도와 말투만으로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존중받는 말과 행동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많은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무시를 부르는 습관들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신뢰와 호감을 받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요.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말투와 태도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말투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와,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상대가 내 의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요. 바로 이게 사람들과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에요. 반대로 이런 말은 어떤가요? 내가 뭘 알겠어. 그건 틀렸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부터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과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투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요. 사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진심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거나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그 자체로 나는 당신의 말을 존중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한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때 상사가 그 동료에게 신뢰를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행동과 태도 때문이죠.
그 동료는 상사의 지시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사는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팀원 중 한 명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 말 뒤에 팀원들이 불편해하고 대화가 끊긴다면 이는 단순히 의견 때문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같은 의견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은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과 태도 외에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비언어적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청을 피우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존중받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한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진심 어린 태도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작은 고개 끄덕임 하나, 짧은 좋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더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수들만 조금 피하더라도 인간관계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무시를 부르는 실수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뭐야? 말도 안 돼. 그건 틀렸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귀를 꺾어버릴 뿐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비판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도 흥미롭네.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혹은 좋은 시도인 것 같아.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똑같이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의견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대화 중에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아니면 상대방이 무언가 열심히 말하는데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척만 하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덧붙이기 바쁜 사람.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말에 관심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결국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다 보니 상대방은 점점 흥미를 잃고 대화를 피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대화는 캐치볼과 같아요. 내가 공을 던졌으면 상대방의 공을 잘 받아야 하고 또 그 공을 다시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잠시 멈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언어적인 실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정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무관심한 표정을 짓거나 자꾸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혹은 대화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거나 딴청을 피운다면요? 이런 행동들은 그 사람이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나는 내 얘기에 관심 없어라는 것이죠.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친구 모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친구가 최근에 겪은 힘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핸드폰을 꺼내서 SNS를 스크롤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 친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런 거야. 아, 근데 나도 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 하며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를 하던 친구는 점점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거고 결국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비판을 건설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단순히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끄는 거죠. 그리고 공감을 표현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고 아, 그랬구나 혹은 와, 힘들었겠다처럼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관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무시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대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감과 존중 두 가지를 모두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이메시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화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문장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메시지, 즉 나를 주어로 한 문장을 사용하면 같은 이야기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대신 나는 내가 늦어서 걱정이 됐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 느낌을 덜 받으면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조금 서운함을 느껴라고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아, 내가 이렇게 느끼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대화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대화 기술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엔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있어?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상황, 바로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 기술입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이 갈등 상황에서도 존중과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도 설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면서도 여러분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동료와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의견이 충돌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동료가 강하게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주장할 때 여러분이 아니, 그건 틀렸어. 내가 생각한 방법이 맞아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갈등은 더 커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너의 방법에도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 하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유로 이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 혹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단순히 의견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대화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I 메시지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며 갈등 상황에서도 차분히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존중받으면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여러분의 대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한마디 한마디에 존중을 담고 진심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분명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큰 변화를 꿈꾸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바꾸는 데는 작은 행동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이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비결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위해 버튼을 눌러주는 것, 카페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혹은 바쁜 점원에게 커피를 받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미소를 띠며 말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상대방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짧은 3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단 2초. 그 짧은 순간이 모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가진 힘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점원의 이름표를 보고 감사합니다. 민지님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자신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과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눈을 보고 대화하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뺏기느라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눈을 바라보는 행동은 단순히 시선을 맞추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쌓고 마음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에너지보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살짝 미소를 띠거나 간단한 유머를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할 때 너무 진지하게 대답하기보다 야, 그 정도면 오늘은 그냥 치킨 먹고 다 잊어버려야겠다. 그하고 웃으며 말해준다면 친구는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작은 유머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의 분위기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잊지 못하죠. 결국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다른 동료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줬다고 해요. 회의 중에도 상대방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짧게라도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간단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크게 특별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은 동료들에게 가장 먼저 존중받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늘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방식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행동과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아, 나도 오늘부터는 조금 더 고맙다고 말해볼까. 다음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더 잘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작은 존중과 따뜻한 행동들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모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여러분 자신도 더 행복해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말과 행동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언어와 태도에서부터 무시를 부르는 실수들, 자신감과 존중을 동시에 얻는 대화 기술, 그리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드는 비밀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존중받는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내 말투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진 않을까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동안 감사와 공감을 표현하는 말을 하루에 3번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작은 일을 해줬다면 고맙습니다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고민이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충분히 이해되라고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과제를 실천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음 영상에 대해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존중받는 대화의 기본기를 배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은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런데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해결하면서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주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 분들과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오늘부터,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조금 더 따뜻함과 존중을 담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과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